안녕하십니까, 수구리TV입니다. 오늘은 권리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권리분석은 민사집행법상 제91조 규정에 의한 경매 실무에서 경매 물건에 내재하는 여러가지 권리 중에 경매 물건에 여러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는 권리도 있고 표시되지 않은 유치권 같은 거, 지상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겠죠.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한번 알아보는 것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지금 현재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라 하죠.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경매 결과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분석해서 임차인인 경우와 갱락인 낙찰자의 경우 추가로 인수되는 권리,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갱락인을 통해서 추가로 그 금액을 인수시키는 권리겠죠. 갱락자 입장에서는 인수되는 권리, 금액을 분석하는 거 권리 분석입니다. 이게 갱락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 권리 분석이 경매의 꽃이죠. 경매의 꽃은 크게 두 가지, 권리 분석하고 맹도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맹도 아시죠? 이게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채무자를 퇴거하는 그런 법적으로 일컫는 말을 맹도로 하죠. 인도명령 그런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매사건에 관해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등은 이건 일반 민사법의 특별법이죠. 이런 부분을 소멸하는 권리, 인수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매 응찰의 한 부분에 매수 희망자 등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에 따라서 이 경매를 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찰을 할 것인가, 이게 갱락인들, 매수 희망자들은 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권리 분석 외에 기타 요인도 있겠지만 기초가 되는 것이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입찰을 할 것인가 유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소기준권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가 잉여주의 선택,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소가 되는 권리가 있고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권리들을 인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저당권은 등기부 등본 하나든 10개든 다 소멸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의 법률 해석,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용익물권이죠. 민법상 용익물권이라 하는데, 등기대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그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 저당권이 말소기준 압류채권이나 압류채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후순위, 선순위는 인수되는 권리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같은 경우는 인수되는 권리, 후순위는 소멸된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제3항의 경우 외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다만 그 중에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 제88조 배당요구,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이전의 전세권은 대항력을 갖고 있지만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금액에서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자가 아니고 최초 건저당보다 먼저 받아가는 거죠. 최선순위.
이거는 경매 실무에서 뭐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일이 좀 경매에 좀 선수라죠. 일명 선수들은 이 배당 요구를 안 하겠죠.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거의 세입자나 대부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배당 요구를 무조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권리가 크게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돈만 전세금 받아가면 되는 거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그 전세금 플러스 뭐 이사비 정도는 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차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권리는 아니죠. 그 유치권은 뭐 경락인이 사전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유치권이 진성유치권, 가장유치권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 유치권에 이 판단하는 게 상당히 난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시 주의사항, 이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권리 분석에서 이 9가지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소 기준 권리 선정.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권리 분석에 최고로 중요하죠.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수되는 권리가, 소멸되는 권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둘째로 세입자 및 전입자 유무, 확정일자 여부, 점유사항, 철저한 사실적. 이거 임장활동을 통해서 세입자가 있느냐, 전입자 유무, 이 전입자가 관할 행정 동사무소 가면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죠. 확정일자 여부, 확정일자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점유해낭을 철저히 사실적으로 점유해낭, 실제로 공가인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 인도명령이나 이 맹도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유무가 달리고, 유치권에도 그 유치권의 전제 조건이 이 점유를 전제로 하는 거죠. 유치권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선순위 재단권 설정 여부. 이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뭐 선순위의 재단권이나 뭐 어떤 권리, 뭐 재단권 같은 경우는 1개든 10개든 다 소멸하는 걸 문제가 없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어떤 제한 물건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판단에 따라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가 권리 분석이 하는 것이니까. 네 번째로 임차인이 전입을 산정, 아까 말한 주민등록 세대 열람, 철저한 사실적 조사 분석을 해야 되고, 물건과 채권과의 확실한 관계. 보통 보면 등기가 되는 걸 물건이라 하죠. 등기가 안 되는 걸 채권이라 하는데,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물건이 이기는 거죠. 등기가 우선적으로, 채권이 날짜가 빠르더라도 물건이 우선주의죠. 물건 우선주의라 하죠.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소액 임차인 및 가등기 권리자 주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법보다 우선주의 그 특별법이 있다 했죠. 소액 임차인이나 뭐 소액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도 있을 거고 상가 임차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하게 민법 이상으로 상위에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락금액에서 이 부분 순위, 후순위라도 선순위에 배당을 먼저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전부 못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맹도에 따른 별도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이거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전세금을 다 못 받은 경우는 아이고 이런 부분에 쉽게 집을 비워줄 리가 없죠. 전세금을 다 줘도 뭐 이사를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전세금 자기가 다 받지 못하면 그런 부분이 권리가 없더라도 때를 쓰는 경우가 많죠.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 매각기일까지 매각 불허가 등 이의신청 여부. 이거는 보면 갱락자가 갱락 당일 이래 이제 최고가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되는 거죠. 낙찰자가 되고 나서 아차 이 부분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자기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다 치면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짚어보고 낙찰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유가 타당해야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을 해주고, 그리고 낙찰일부터 14일 이내 이해관계자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하면 낙찰일로부터 7일 내는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낙찰 허가가 날로부터 7일, 그러니까 낙찰일부터 14일이죠. 14일까지는 또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허가 나고 나서 7일 후에는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관리비 연체 여부. 관리비는 우리가 상가나 뭐 주택이나 전용 면적, 공유 면적 이런 부분이 나뉘는데, 대부분 판례상 보면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공용 면적의 원본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리비가 만약에 100만원이 밀렸다. 공용 면적은 한 30만원이고 전용 면적이 70만원이다. 그리 했을 때 3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원본 금액, 그러니까 30만원이면 지연이자까지 해가 청구하는 금액이 뭐 40만원도 될 수 있고 5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이 지연이자는 인정을 안 하고 원본 금액만 인정하는 걸로 대부분 판례가 그런 경우가 있죠. 이상으로서 오늘 이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리TV였습니다.